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과거 통계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한 0.6% 보통 빠지더라라는 얘기들은 해드렸는데 네. 하지만 현재 시점과 국면에서는 확진자도 어느 정도 좀 발생 추이도 정점을 찍고 좀 피크를 찍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접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온기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와 또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출주들도 어제 장중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좀 풀리나라는 기대감들도 없지 않아 있는 어제 시장이었어요. 네, 어제는 최근에 보여줬던 시장 흐름, 2차 전지의 독식장이었다면 그 온기가 다른 종목군으로 좀 많이 번져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플랫폼 업종의 낙폭 축소, 공매도 비중 감소 등 일부 조금 리스크도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고민해 볼 거고요. 각 종목 이슈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참 앞에서 좀 힘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슈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잖아요. 저희 카카오에 대한 브리핑은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어제 오후에 카카오가 어떤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8일 만에, 그러니까 카카오에 급락이 시작한 그날로부터 8일 만에, 그리고 거래일수로는 5거래일 만에 이 내용이 나온 건데요. 뉴스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일일이 다 말하진 않겠는데요. 가장 이제 화제가 많이 됐던 게 꽃배달 안 한다라는 것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어떤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금제를 인하한다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큐브 홀딩스, 카카오의 지분 10%를 갖고 있고 그리고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K큐브 홀딩스인데요. 이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소상공인 상생기금으로 3천억 원 기금을 출연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100개를 든 거죠. 워낙 네. 규제가 심하고 지금 분위기가 흉흉하다 보니까 상생 방안이 그래도 발빠르게 나왔습니다. 다만 약간 찜찜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카카오에 대해서 악재라고 한다면 뭐가 있느냐, 저희가 어제도 한번 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표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떤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을 금융위, 공정위, 정치권에서 계속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그래서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거는 여전히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여기서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서비스를 안 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 금융당국의 규제 우회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관건이고 언제 그것을 발표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생 방안까지는 금융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히려 정규장보다 낙폭이 더 컸습니다. 0.8% 카카오가 조정을 받았는데 네. 과연 상생 방안 어쨌거나 좀 활로가 열린 거니까 투자 의견을 바꿀 만한 이슈인지 아니면 여전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잠시 후에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저희 시간 때 많은 출연자분들이 카카오 네이버 전략 질문 드렸을 때 네. 조금 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감안했을 때 투자 의견이 바뀔지 그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밤사이 또 소식이 전달됐죠. 우리 모두 알고 있었던 애플의 아이폰 공개 이슈입니다. 전격 공개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대략 생각했던 내용들 수준이었습니다. 아이폰 총 4종, 이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공개가 되고요. 10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10월 8일에 출시됩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뭐 디자인 변화는 미미했다. 이 탈모 디자인으로 놀림받았던 노치, 요게 한 20% 정도 면적이 줄어든다라는 게 변화 포인트였고요. A15 바이오닉 칩을 사용해서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뭐 속도가 50% 정도 빠를 것이다라고 이 부분 조금 눈에 띄는 포인트고요. 네. 1TB까지 용량이 지원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 기능 강화입니다. 시네마틱 모드가 도입이 돼서 아이폰으로 영화 촬영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영화 촬영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애플 측에선 소개했습니다. 전면 크리스탈로 내구성 올렸고 피트니스 기능을 강화했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어떤 느낌 받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듣다 보니까 정작 우리 방송 전에는 박 앵커가 색깔이 이쁘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색깔보다는 이제 좀 약간 몸이 건조하게 내용들 뭐 카메라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거밖에 사실 스마트폰은 아이폰 팩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네. 그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네요. 전반적인 총평은 그래요. 네. 뭐 외신이나 국내에나 일단 변화는 있었다. 기대했던 대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혁신은 없었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넘겨보실게요. 개선은 있으나 혁신은 없었다. 아이폰 12S 같았다. 이 탈모 치료만 한 거라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플이 뭐 혁신 없었다라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판매량과는 달랐거든요. 충성 고객층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교체 수요라던가 전반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가와 판매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판매량을 가늠할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인가 좀 생각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아이폰 지난 시리즈, 12 시리즈가 굉장히 큰 성공을 보였어요. 이 교체 황금 주기를 맞이해서 혁신 없었는데 하는데 굉장히 잘 팔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이폰은 통상적으로 2년 연속 잘 팔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팔릴까? 조금 고민은 되죠. 네. 하지만 화웨이나 LG전자 등의 경쟁사가 퇴출된 건 또 잘 팔릴 수도 있겠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요. 소비자들의 구매력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회사에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고요. 5G 침투율이 아직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G 폰으로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기대 요소와 약간 불안 요소가 뒤섞이고 있어서 잘 팔릴까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좀 색상을 보니까 예뻐서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아직 할부가 끝나지 않아서 네. 이번 텀에는 못 바꿀 것 같은데 예. 아이폰 13 잘 팔릴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변수고 제가 화웨이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 폰을 못 사니까 이 이용자들이 어디로 옮겨갔나를 봤더니 한 6대4, 7대3 정도로 같은 안드로이드 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갤럭시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덕을 볼까 싶기도 하고 박앵커처럼 카메라 뒤에가 깨지지 않는 이상 12를 샀던 사람이 13을 또 연속적으로 살까라는 궁금증도 없잖아 있어요. 예. 저는 깨졌는데도 못 사네요. 속상해라. 어찌됐건 아이폰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관련주만 잘 가면 우리는 증시에서 그렇죠. 네. 관련주로 많이 꼽히는 건 당연히 LG 이노텍, 그리고 BH 기판 쪽, ITM 반도체, 더구전자, 이라이콤, S맥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번 아이폰에 위성통신 관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이 글로벌 스타가 20% 이상 급락했거든요. 네. 우리도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이 조금 기대받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그런 종목들이 또 오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점검하시고요. 에어팟 시리즈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들은 오늘 또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연 수요로 그냥 변동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결국엔 LG 이노텍입니다. 네. 이번에 아이폰에서 가장 그래도 큰 변화 포인트다 한다면 또 카메라 성능인데
카메라 성능 내에서 센서 시프트 예산, 애플이 센서 시프트 예산을 늘리고 센서 시프트 구매력을 크게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센서 시프트 LG 이노텍이 압도적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LG 이노텍을 봐야 한다라는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 대다수가 30만 원 정도 보고 있고 가장 높게 낸 곳은 35만 원 정도인데 네.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LG 이노텍 오늘 뭐 실망감에 하락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기대 속에 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어쨌거나 애플카 이슈도 계속 좀 따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아이폰 신작 공개와 함께 과연 어떤 수혜주가 지금으로서 가장 매수 버튼 누르기에 좋은 종목들일지 함께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어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었던 여행주, 항공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의 흐름인데요.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되고 위로 시세가 분출되는 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참고로 아시아나항공하고 노랑풍선은 뺐습니다. 어제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수익률표 눈으로 봤을 때 좀 왜곡이 생기길래 그건 뺐는데 그걸 빼더라도 대장주들인 하나투어 20% 한 달 동안 올랐고요. 진에어가 18%, 대한항공 13%. 코스피가 0.18% 오른 사이에 이 정도면 꽤 많이 선방을 네. 하고 시세 분출을 한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어떤 항공주, 여행주들이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1차 접종률 같은 경우에 현재 일본이랑 미국도 따라잡고요. 63%까지 9월 9일 기준으로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 70% 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9월 안에는 우리나라도 국내 백신 접종률은 7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직 2차 접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진한 녹색인데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백신 접종률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다 보니까 이것만 한 10월 말 11월쯤에 된다면 12월에는 훨씬 좋아지지 않겠냐.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코멘트도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한창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하나투어의 앞으로의 매출액과 매출 증가율 추이인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일 텐데 다만 이 시기가 조금 더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새로운 업데이트된 코멘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하다 보면 여행주 당연히 볼 수가 있을 테고요. 항공주야 지금까지 실적 방어를 잘 해줬으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었는데 면세점주, 카지노주, 그렇죠. 의복주 많네요. 면세점이나 카지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직 상승 탄력도가 덜해요. 그렇다면 아직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걸 테고 아니면 정말 뉴스가 있었던 왜냐하면 또 항공사뿐만 아니라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 실적 고용이 정상화가 되고 직원들 다 복귀하라고 그리고 이제 밀린 임금 다 주겠다고 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 실체화가 된 이 종목군으로 가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요.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들, 팬데믹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던 시기 네. 이후에 항공주나 여행주가 올라가는 탄력도가 거의 반년 동안 수백 %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도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되는 시점인데 오늘 과연 어떤 답변을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종목군, 섹터군에 대한 전략 챙겨보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슈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과 의견은 어떻게 나올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워낙 저희도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어제 상생 방안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분위기 반전을 좀 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앞에서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처럼 실제 악재가 됐었던 어떤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개선 방안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제 주식시장의 효과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0.8% 떨어졌고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투자 의견은 그러면 카카오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좀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차트상 봤었을 때는 어제 잘 돌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행이긴 한데 수급 자체가 좀 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장 초반에 또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세가 있다가 중간에 또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했다가 또 상생한 발표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또 순매수세로 전환되다가 장 막판에 이제 한 2천억 정도 던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190만 주 사는 매수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금융 쪽에 대한 아직 당국의 뭐 규제도 그렇고 아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면 맞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약간의 하락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제가 11만 2천 원 추가 매수 구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하시고 저는 10만 원 이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 하락 여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저도 이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연하셔서 카카오 매수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면서 11만 2천 원 얘기를 해주셨고 그 영상 댓글에 악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에 갖고 계신 분들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만 지금 아체성 뉴스나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10월 국정감사도 지금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단을 어느 정도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상생 방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코멘트는 한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뉴스가 있었고 또 이슈가 나왔던 아이폰 신제품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관련주들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좀 어떻게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오늘 출근하면서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작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이제 카메라 부분과 이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전작과 조금 차별을 두겠다라고 나왔고 실제로도 이제 배터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사용자분들께서는 혹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전작이 너무 잘 팔렸습니다. 네.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정말 역대급 판매량이 나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품주들이 일부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작이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또 덜 팔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도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만큼 판매량이 잡힐지가 이후 추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도 있는데 워낙 이제 아이폰 부품주로 나온 종목들 내에서는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부품주, 다른 이제 기타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보자면 가장 사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우리 얘기했었던 LG 이노텍이긴 한데 종목 전략에 대해서는 어디가 제일 그래도 좋다고 보세요? 네, 저도 LG 이노텍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워낙 기술력에 있어서 이 기업들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0이 나왔을 때도 가장 주가 상승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생각보다 안 가긴 했습니다. 네. 워낙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기업인데 이 부분이 단발적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부분에 고가를 뚫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고가를 뚫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단순 아이폰 계열의 이제 모듈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전장 사업 부분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자율주행차 안에 수많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LG 이노텍은 단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아이폰 관련주뿐만 아니라 성장성까지 봤을 때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즉 고밸류 평가하기 딱 좋은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격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까요? 혹시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로는 22만 5천 원 정도 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28만 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증권사 목표 주가도 최근에 또 상향이 됐습니다. 30만 원대까지 나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약간 낮게 한 3, 4분기까지 끌고 가신다면은 28만 원까지 주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매수가 22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주가 28만 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행과 항공주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고민이 되는 게 예전에 잘 나갈 때 이 종목들은 언젠간 이거 끝날 거야, 좋아질 거야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저점도 확인을 은근 다 한 것 같고 실제로 뭐 여행사들은 직원 복귀한다고 하고 위드 코로나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올 정도면 앞으로 지금도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구체화된 기대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행주나 항공주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투자액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좋다고 봅니다. 딱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전에 한번 고가를 갱신을 한 적이 많았죠. 워낙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제 보복 소비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서 이제 5월, 6월 시장을 주도했던 게 이제 뭐 여행 항공주, 즉 이제 컨택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에서 정말 이제 진짜로 사업 부분에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되게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특히 하나투어가 이제 전 직원 복귀한다는 그런 기사와 함께 대장 역할을 독특히 했고 그 밑에 시가총액 낮은 여행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요. 예. 여행주 특히 항공 관련주도 수급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막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상승 랠리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매수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안에 수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항공도 있고 그다음에 여객 서비스 운영하는 데도 있고 거기다 이제 아니면 커머스 관련 운영하는 섹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선호도 차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그 안에서 그래도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이 좀 느리게 갈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테마성 이슈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지지가 가능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별적인 프리미엄을 줘도 무방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업종군 내에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제가 너무 많이 그래서 현대백화점 너무 지금까지 많이 여행 했는데 항공주 좋다고 해놓고 네. 현대백화점으로 다시 위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섹터 내에서 이제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텍트주로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면세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주나 항공주로 섹터는 분류로 해도 같이 무방할 수 있을 것 같고 현대백화점도 일단은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실적이 잘 나왔고 거기에다 이제 생각보다 이제 판매량이 잘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당연히 주가는 반등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매수 자리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호텔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 이제 제주도 사업이 정말 잘 된다고 합니다. 카지노도 잘 되고 거기다 숙박도 이제 이전에는 조금 약간 객실 서비스에 대해서 할인율이 적용이 많이 됐습니다. 워낙 안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객실 할인을 많이 적용했는데 지금은 사실 제주도 가면은 정말 비쌉니다. 렌트카도 그렇고 객실도 정말 비싸서 오히려 이제 육지에서 차를 가지고 가는 거가 더 쌀 정도로 지금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관광업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도 좋습니다. 항공도 좋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섹터가 다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시가총액 차이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당연히 덜 갈 수밖에 없고 낮은 종목은 더 갈 수밖에 없는데 등락폭이 심할 수도 있으니 오히려 조금 무거운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김진만 팀장께서 현대백화점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 롯데관광개발까지도 포인트 짚어줬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스픽은 이제 또 원전주 얘기가 나올 때가 됐나 봅니다.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투자 전략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선을 좀 그었는데 원전은 자기네들 이제 여당의 미스테이크가 맞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현재 흐름 자체가 너무 원전 쪽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유럽이 봤었는데 유럽에 바람이 좀 안 분다고 합니다. 근데 풍력 발전이 비율이 높았던 영국 같은 경우에 다시 화력이나 이제 원자력 발전에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전기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석탄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친환경 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에 리스크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석탄이나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색 발전이 대체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쪽에 힘을 더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야 후보 모두 원자력 발전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수혜로 충분히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워낙 다시 이제 고점에서 많이 눌려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 혹은 이제 조금 더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원전주에 대해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해서 제가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역시 종목을 꼽아 오셨을 텐데 어떤 거 픽하셨어요? 일단은 대형주와 소형주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예. 대형주는 당연히 두산중공업입니다.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을 빼고 원자력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했을 때 지금 딱 적당한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매수가로는 한 2,500원 정도 이제 목표가로는 한 25,000원 단기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소형주 한번 일진파워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기기 제작하는 업체인데 워낙 이제 가볍기 때문에 등락폭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흐름을 잘 타면 오히려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로는 12,000원, 목표가로는 16,000원 단기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좀 달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의 판단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일진파워에 대해서도 원전 관련주 다시 한번 볼 때가 됐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